사건 번호는 헌법재판소 99원가 16결정이다. 이 사건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여부를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그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 사람이 서울에서 PC게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컴퓨터 게임을 이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게임은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상태였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PC방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어떤 매체물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지 여부는 법률이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셈이 된다.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구조가 헌법에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여부를 행정기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둘째는 그러한 행정기관의 결정이 형사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죄형 법정주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다.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와 그에 대한 처벌이 무엇인지를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의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해야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매체물의 경우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만약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하나하나 법률로 규정하려 한다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아무 기준 없이 행정기관에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 내용, 폭력이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약물 남용을 미화하는 내용,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해치는 내용 등이 그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을 보면 어떤 매체물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일반인이 대체로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이 관보에 고시되고 유해 매체물 목록이 작성되어 관련 기관과 업계에 통보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어떤 매체물이 규제 대상인지 더욱 분명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행정기관에 맡긴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다거나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제청법원은 행정기관이 유해 매체물 여부를 결정하면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게 되므로 사실상 행정기관이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보았다. 형사재판에서 실제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여전히 법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결정이 있다고 해서 법관의 재판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여부를 행정기관이 결정하도록 한 제도 자체는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정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죄형 법정주의와 행정규제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규제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매체물이나 콘텐츠와 같은 분야에서는 새로운 유형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이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 결정은 행정형벌에서 위임입법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범죄의 기본적인 틀과 판단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역할이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친다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구조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형사처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학계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현대 사회에서 매체물, 규제와 같은 분야는 기술적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비판적인 견해는 형벌법규의 구성 요건 일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형벌권을 행정부에 지나치게 위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결국 이 사건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과 사회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의 위임입법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이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결정은 이후 행정형벌과 위임입법 문제를 논의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인용되는 판례가 되었다.